많은 이들이 기대를 했던 야구인들이 기대를 했던 잠실 동구장 건축 발표 신축 발표가 됐는데 박수 보내는 이가 없습니다. 불만도 많고 걱정도 많습니다. 우리 채널에 질문도 많았고 분노도 많고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잠실 동구장 신축 발표를 했습니다. 보도자료에는 명시가 안 됐지만 그 보도자료는 이야기가 없었어요. 대체구장 이야기가. 기자단 질문에서 뭐 그렇다면 대체구장은 어딥니까? 질문이 나왔고 그제서야 뭐 고척돔, 목동구장, 나아가 인천문학구장, 수원야구장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건축 기간이 무려 6년입니다. 한 3년 이야기가 원래 있었는데 6년. 이거 엄청 길어요. 내년 내후년 그러니까 2025년 시즌을 마친 뒤에 대체구장에서 6년을 보내고 잠실돔으로 오라. 그때 만들어 놓을 테니까 이 이야기인데 원래는 잠실 주경기장, 그러니까 야구장 옆에 있는 잠실 주경기장을 리모델링을 해서 쓰는 안이 이야기가 꽤 오래됐습니다. 꽤 오래. 저도 여러 번 언급도 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뭐 잘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다가 몇 달 전에 서울시에서 재난 안전 관련 연구 용역 뭐 하고 난 다음에 또 발표하고 또 구단들 개표하고 협의하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공사로 인한 대규모 공사로 인한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관중들의 팬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주경기장 리모델링 안을 백지화를 했어요. 실제로 그 전에 대체구장으로 주경기장을 쓰는 거는 입장 관중 인원까지 꽤 구체적으로 얘기가 오갔습니다. 만 몇천 명 정도. 서울시도 뭐 큰 문제 없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딱 바뀝니다. 공사로 인한 팬들 안전에 대한 우려할 수 있죠. 분명히 뭐 위험할 수 있죠. 그러니까 또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하지만 뭐 그것보다 문제 해결에 있어서 그냥 가장 단순한 접근은 그냥 문제를 회피하는 거야. 문제하고 안 맞서는 거예요. 예. 문제를 그냥 아예 그냥 그건 해결이 아니다. 이 상황에서는 그렇게 해결을 하려고 불가능한 대안을 이야기하는 거. 서울시는 여러 뭐 안으로 목동구장 소음 문제, 목동구장 소음이 있다고? 그러면 그냥 방음벽을 한번 설치를 할까? 근데 실제로 목동구장을 가게 되면 입장 관중 좌석 반토막 그 이해합니다. 프로야구단 치명타죠. 야구 뭐 열기 이런 차원이 아니라 수익이 그냥 급감입니다. 고척돔은 지금 두 구단이 쓸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클럽하우스를 만들 공간조차 없다고 그럽니다. 지하에 뭐 상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뭐 어떻게 뜯어 고쳐서 뭐 선수단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는 그런 한 사실상 그냥 힘들죠. 두 팀이 있을 공간도 안 나오고 그러면 뭐 서울팀을 수원이라 인천으로 가라는 거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프로야구는 매일 열리는 스포츠입니다. 매일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땅도 뭐 서울시 땅이야. 야구장 건물도 서울시 거야. 그냥 나가. 뭐 이런 건데 원래 야구장 만드는 기간을 뭐 3년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 잠실 마이스가 복합 공간으로 컨벤션 센터 그리고 호텔이 뭐 여러 개, 5성급, 4성급 그리고 레지던스 건물도 있고 복합 쇼핑몰도 같이 들어옵니다. 굉장히 큽니다. 코엑스몰처럼 지하로 연결이 다 되고 뭐 지하철역을 바로 연결할 그렇게 좀 구상하고 있는 부분이 있던데 대규모 공사다 보니까 기간이 공기가 굉장히 좀 늘어났어요. 컨벤션 센터 5성급 호텔 또 4성급 호텔하고 야구장이 같이 딱 붙어 있습니다. 동구장이 토론토 로저스 센터처럼 LG그룹과 두산그룹은 동구장 건설에 서울시나 건설 주체인 하나 컨소시엄이 요청이 오면 자금도 출연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인데 두 구단 모두 폐쇄형보다는 개폐형을 원하죠. 이렇게 열 수 있는 거. 근데 개방형 야구장을 짓는 게 뭐 대략 2,500억 원 정도 안팎. 폐쇄형 동구장은 여기에 한 3천억 원이 정도 더 듭니다. 한 5,500억 원. 뭐 이번에 뭐 서울시 발표한 5천억 조금 넘게. 개폐형은 여기에 또 1,000억이 더 들어가는. 6,500억 원에서 많게는 7천억 원 정도 비용이 소요되는데 뭐 이건 정확한 비용은 대략적인 비용인 겁니다. 근데 추가 비용을 구단들이 부담할 생각이 있어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서울시 발표안을 보면 비용을 그냥 민자로 다 채우고 표면적으로는 뭐 구단이 돈 안 내도 돼. 그럼 좋은가?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다. 달리 말하면 구단들이 향후 임대 비용을 엄청 많이 내야 됩니다. 또 구장의 운영권을 전혀 가질 수 없습니다. 뭐 돈을 내지도 않고 지분이 없는데 어떻게 구장 운영권을 달라 그러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안 줬는데. 발등에 불이 떨어진 LG하고 두산은 조만간 두 구단이 힘을 합쳐서 TF팀을 만들어서 공동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지방에 많은 새로운 야구장이 생기는데
구단들이 뭐 장기 임대를 해서 자체적으로 마케팅도 하고 또 구단 운영권을 가지면서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윈윈이 되는 거죠. 세수도 늘리고 팬들도 만족도를 높이고 구단도 또 재정 자립도 하고 그런 부분인데 LG하고 두산도 잠실돔이 생기면 그렇게 해야지, 잠실에 새 구장이 생기면 우리 그렇게 해야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뭐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건설 비용을 일부 부담하더라도 구장 운영 권리를 좀 확보를 하고 싶은 것이 구단들 생각인데 지금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LG와 두산은 지금까지 잠실 구장을 사용하면서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았는가? 혜택만 받았는가? 관중도 늘었다. 연간 한 팀에 100만 명, 120만 명씩 들어옵니다. 두 팀을 합치면 200만 명 이상, 250만 명 이상. 사랑도 받았고 인기팀도 되고 뭐 그렇지만 40년 이상 노후된 시설을 공유를 하고 사용을 하면서 엄청나게 세금도 냈습니다. 세수 확대에도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서울시에 돈 많이 넣었죠. 그래서 뭐 제주는 야구단이 넘고 프로야구가 넘고 돈은 뭐 서울시가 챙기는 거 이런 이야기 많았습니다. 올해 잠실 야구장 이 전체 광고권이 연간 이게 한 150억 원 됩니다. 올해. 근데 여기 조금 뭐 코로나 등등해서 약간 내린 겁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연간 172억 원입니다. 이건 뭐 국내 최고가 야구장 광고권입니다. 잠실이 연간 144경기가 열리죠. 타구장의 2배입니다. 그죠? 두 구단이 있으니까 한 지붕 두 가죠. 근데 172억 원을 기준으로 한번 해보니까 그때 서울시가 127억 원을 가져갔어요. LG하고 두산은 22억 5천만 원 이렇게 가져갔습니다. 원래 감정 평가액이 82억 원인데 최종 172억 원에 딱 이렇게 권리가 넘어갑니다. 90억 원이 초과됩니다. 근데 초과액의 절반을 서울시가 먼저 챙깁니다. 나머지 45억 원을 절반씩 LG 두산이 가져갔어요. 근데 지금은 구단에 배분되는 금액 비율이 조금은 더 높아졌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서울시가 훨씬 많이 가져와요. 또 운영 권리 서울시에 있으니까. 여기에 LG 두산이 그냥 쓰는 게 또 아닙니다. 연간 15억 원씩 야구장 임대료를 또 냅니다. 두 구단 합치면 30억 원. 저 정도는 아니죠. 감정평가 초과분에서도 구단은 4분의 1씩만 수익 배분을 받는데 감정평가액은 100%다 가져가는 거고 초과액을 야구계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해도 안 들어줬어요. 다른 구장처럼 구단 장기 임대하고 싶어도 서울시 반대입니다. 왜냐?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뭐하러 그렇게 풀어줘. 데리고 있지. 알을 딱 낳아주니까. 그럼 재벌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거 아니냐 야구단이. 적자입니다. 적자라니까요. 매년 한 200억 원 가까이 지원금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야구단 운영 이유는 사회하는 또 국민 또 야구 팬들 또 여가 생활 증진이죠. LG는 야구단 아니어도 사실 글로벌 기업입니다. 뭐 야구단으로 홍보를 뭐 어느 정도 할까요? 두산은 소비자보다는 기업 상대가 훨씬 많은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야구단으로 그룹들이 무조건 이제 홍보하던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자생을 해야 돼. 그래서 스스로 살아남아라. 그룹에서도 자꾸만 지원을 지금 줄이고 있습니다. 야구단들도 악착같이 좀 살아남으려 그럽니다. 근데 이 모든 혜택은 지금까지 누가 뭐 혜택은 서울 시민들도 받았고 또 야구 팬들도 받았습니다. 새 구장이 지어지면 운영 권리 확보해서 새로운 마케팅도 하고 재원 자립도 좀 하고 장기 투자도 생각을 했는데 뭐 현재로서는 이런 거 다 물거품으로. 안전 문제 중요하죠. 이거 뭐 회피하자는 게 아닙니다. 잠실 마이스 공사에서 동구장만 특혜 달라는 게 아니죠. 가능한 좀 방안을 마련을 해보자는 겁니다. 뭐 하다 갑자기 그냥 안 돼. 근데 안 되네. 그래도 어떻게 좀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했는데 외국 딱 나와서 거기서 바로 그냥 발표 뻑. 동선이라든지 공사 환경 등을 감안하면 위험도에 노출될 수 있어요. 저도 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대비를 좀 더 철저히 하자는 겁니다. 아예 불가능한 게 아닌데 처음에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도 처음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고민을 했다는 거죠. 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완전히 뭐 정말 어렵다 이렇게 하는데 좀 연구 용역도 좀 더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조감도를 보시면 서울 지하철 2호선 종합운동장역에서 잠실 주경기장까지는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이 지금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지금도 그렇고. 근데 새로 들어올 건물이 없어요, 여기는. 보시면 이쪽이 이제 동구장입니다. 그다음에 또 요쪽은 이제 컨벤션 센터하고 호텔이 이렇게 들어서는데 원래 주경기장이 10만 명 수용 규모입니다.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들고 나는데 좀 용이합니다. 출입구도 꽤 잘 확보가 돼 있고 사람들이 막 한꺼번에 이렇게 막 몰려서 아주 불편함을 겪고 사고가 날 그럴 가능성은 그래도 우려하는 만큼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또 마이스가 지하 공간을 최대한으로 이용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지하 공사가 좀 많더라도 관중들 이동로를 확보는 할 수 있어요. 육교식으로 뭐 이렇게 진입로를 좀 만들 수도 있고 야구인들이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지금 잠실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엉뚱한 데서 야구를 그것도 6년이나 하면 팬들이 일단 불편하고 정말 뭐 야구 인기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좀 많이 잊혀질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막 좀 당황을 하고 그렇지만 서울시가 뭐 갑중의 갑이니까 말을 막 다 못하고 말을 아끼고 있는 거죠. 뭐. 서울시 이렇게 어,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되니까. 지금 폐쇄식이 아니라 개폐식이 지금 전 세계적인 좀 트렌드입니다. 동구장을 앞으로 기후가 좀 더 기후 변화가 좀 더 강해질 것 같은데 오늘 지금 20일이죠. 20일인데 비가 전국적으로 내려서 야구가 지금 5경기가 다 취소가 됐습니다. 오늘 뭐 안 좋은 소식들도 많았습니다. 나승범 선수 햄스트링 때문에 뭐 좀 시즌을 거의 접었다 이런 이야기도 조금 들리고 또 야구도 5경기가 다 취소가 됐고 그러니까 일정이 계속 밀립니다. 동구장 이야기들이 많죠. 그래서 동구장이 좀 더 있었으면 청라도 생길 거고 근데 잠실에 지금 동구장을 지으면서 조감들 한번 보시면 폐쇄식 지금 이야기된 흐름을 보면 개폐식보다는 폐쇄식인데 정작 실제 사용은 8년 9년 후입니다. 그죠? 완공 후에도 40년 50년을 쓸 야구장인데 한국 야구의 상징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그런 건물입니다. 일본과 미국도 최근에는 다 개폐식으로 예전에 비해 지금 공법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조 잔디가 아니라 천연 잔디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천정을 이렇게 여닫는 것만으로도 또 볼거리가 되고 추가 비용에 대한 부담을 LG 두산이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내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돈 낼 수 있다. 두산에서도 두산그룹에서도 개폐식으로 가게 되면 더 추가되는 그런 비용들도 충분히 부담할 그런 고민하고 있다. 이때 그렇게 하는데 바로 이제 폐쇄식으로 이렇게 단정 지어버리는 모양새는 조금 아쉽다는 거죠. 지금 추세도 개폐식인데, 그죠? 10년 후면 어떻겠습니까? 많이 개폐식으로 더 많이 가 있는데 또 많이 10년 후면 더 아쉬움이 좀 클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